홍보가 되어 있고요. 네, 몇 군데서부터 이제 밑줄 긋기 시작합시다. 판소리 사설. 판소리로 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죠. 다음은 심술궂은 부자형을 둔 흥보가 형 놀보에게 쫓겨난 후 배고픔을 토로하는 자식들의 호소를 듣다 못해 매품을 팔러 나섰다가 별표. 무슨 말이에요? 대신 매맞고 돈 벌어주려고 했다가 그것마저 선수를 빼앗겨 밥벌이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부분을 그린 겁니다. 매품을 팔러 나간다.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돈 받고 매를 맞고 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그 정도로까지 해서 돈 벌어야 할 만큼 궁핍했다. 잘못한 놈 따로 돈 있으면 벌도 안 받아 사회의 부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진짜 썩어도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요 장면이죠. 오른쪽으로 갈게요. 작품 개관, 판소리 사설, 풍자적이고요. 사회상에 대해서 해학적, 웃격, 교훈을 줍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놀보, 흥보는 양반이지만 생활은 꼭 서민들이 하는 생활인 것 같아. 제재, 가난한 흥보의 가련한 삶의 모습. 주제는요, 작품 전체로 봤었을 때는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 빈부간의 갈등이지만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 슬픔과 근심. 판소리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식 좀 뮤지컬 같아. 말로도 하다가 중간 부분에 감정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노래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처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운율이 있어야지. 그래서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운문 더하기 산문. 흥보의 가난한 상황을 해학적, 가난하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웃기게 표현해줬다. 양반의 허위허식, 부패하고 부정한 관리,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도 잠깐 내려올게요. 판소리 사설이야. 장면의 극대화, 이 장면 중요하네요. 장면의 극대화, 과장과 열거 등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보여줘야지. 장면의 극대화는 이런 거예요. 판소리라는 거는 앞에 관객들을 앉혀놓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관객들이 이 부분을 너무 즐거워해. 다음 공연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늘려놓는 거지. 그런 게 장면의 극대화. 말 재밌게 하는 애들은 어때요? 적당히 좀 뻥도 치고 말도 막 길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죠. 그러한 부분들 과장과 열거. 한국 문학의 특질적인 풍자와 해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풍자와 해학 나오면 크크크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이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밑에 열거를 통한 요 용어 자체가 중요해요. 열거를 통해 장황한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흥보가에서는 열거와 반복을 통해 상황을 아주 장황하게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을 더해서 목적은 뭐예요? 웃음을 유발합니다. 흥보와 흥보 아내의 품팔이, 자식에게 씌울 멍석을 만드는 과정, 자식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장면 등이 그 예인데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뭐예요?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러한 장황한 상황 제시는 판소리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흥보 가족이 처한 상황,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엄청 가난하다라는 걸. 어떻게 그려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과장하여서 웃음을 유발하고 과장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을 장황하게 말하는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재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난을 더 쉬운 표현으로 쓸까? 가난을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또 뭐 볼 거 있을까? 네, 요 정도. 판소리의 구성 요소. 얘네들은 좀 외워주면은 상식처럼 쓸 수 있지. 외적 구성 요소. 노래하는 창자, 북치는 고수, 공연을 구경하는 청자, 관객들이고요. 오히려 내적 표현 방식은 좀 중요하죠. 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창, 안일이. 얘네는 대본에 여러분들 교과서 텍스트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창, 곡조가 있는 노래다. 안일이는 이야기나 해설. 쉽게 이야기하면 안일이는 말하듯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안일이. 창, 노래합니다. 합창, 재창, 독창 할 때 창은 노래하다라는 뜻이었네요.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중몰이, 노래 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중몰이가 붙어있다? 그러면 노래로 해라. 12박 장단 판소리의 기본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냥 중간 빠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멍석자리, 거정문으로 지푸라기, 잔 부스러기를 이불로 삼아서 어머 세상에 솜으로 된 이불이 있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를 이불처럼 쓰고 있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추나추동 사계절을 품을 팔아서 노동을 해서 연명할지 목숨을 이어갈 때,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때. 상하전답, 위쪽 아래쪽 동네에 있는 전답, 논밭을 기음매고, 김매고, 김매기는 뭐예요? 잡초뽑기죠. 전세대동 방아 찍기. 마을 사람들 전세를 내기 위한, 세금을 내기 위해 함께 방아 찢는 것. 그러니까 마을 공동 노동에 차출돼서 같이 가서 일하는 거지. 상고무역, 장사와 무역, 삭짐을 지고, 짐을 지고, 지금처럼 뭐 택배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짐 나를 때 다 등에 지고 다니잖아요. 초상난 집에 부고 전하기, 여기에 누구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식 알리는 거. 묵은 집에 토담을 쌓고 담 쌓기, 새 집에 양토를 하고,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옛날에 그 한옥 같은 것들 초가집 담벼락을 하면 지푸라 여기 진흙으로 황토로 담을 쌓는데 거기에 막 새끼줄 같은 거 넣어서 쌓거든.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면 삐뚤빼뚤 좀 나와 있겠죠. 그렇게 지금식으로 하면 미장이지. 시멘트 반반하게 바르면서 새 집에 양토하고, 대장간에 풀무 불기, 대장간 막 불 때울 때 옆에서 바람 불어주기. 심리대동, 승교, 가망을 메고, 오푼을 받고, 마철, 말발 갈아주기. 두푼 받고, 똥재 치고, 백냥을 받고, 송장 치우기 등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일단 쓰여져 있는 표현은 흥보가 한 일에 대한 열거죠. 근데 진짜 이런 일까지 다 했을까? 약간은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잘 살펴보자고. 상하전답 기음매고, 전세대동 방아 찍기, 상고무역 삭진지고, 조상난집 부고전기라고 해서 어머 운율이 느껴지죠. 어떻게 운율이 느껴요? 글자 수가 4개 4개 사사조에 사음보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전 못해보던 일로 이렇게 벌건만은 돈을 벌지만 하루를 품을 팔면 4, 5일씩 앓고 나니 생계가 유지되겠는가. 미치겠네.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는 오는데 하루 돈 벌면 4, 5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모여? 당연히 안 모이지. 생계부지 되겠느냐? 당연히 생계부지가 안 되죠. 알면서 물어보고 있네. 알면서 물어본다. 무슨 법? 서리법. 흥보의 아내도 이제 품을 팝니다. 흥보 아내는 놀고 있냐? 아니야. 뭐 하냐? 5, 6월에 반매기. 어우 너무 힘들대. 9, 10월에 김장하기.
쌀 한 마를 받고 벼 훑기. 이제 벼 이렇게 이삭이 펴져 있으면 벼 이렇게 훑어내는 거. 물레질도 하고 배짝이며 빨래질, 헌옷 깁기, 바느질도 하고요. 혼장대사, 혼례식, 장례식, 남의 집 큰 잔치에 진일, 장례하러 가는 거고. 채소밭에 오줌을 주기, 이거 거름이라서 똥오줌 같은 거 있어 돈 주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갖은 길쌈 배매기, 소주를 굽고 소주도 만들고 장 다리기, 된장 고추장 만드나 봐요. 물방아에 쌀 까불리기,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어디야? 방앗간 쌀집에서 일하는 떡집에서 일하는 거지. 보리를 갈 때 거름 넣고 모짜리, 모를 놓을 때 망풀, 잡초를 뜯고 아기 낳고 첫 국밥을 손수 지어 먹은 후에 몸조리 할 때는 절구질로 땀을 내며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 슬프다. 애를 낳는데도 몸조리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또 일했어요. 이 이야기인 거지. 역시 여기까지도 누구예요? 흥부의 아내가 한 일을 열거 과장하고 있고 사사조 우물의 사음보 율법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일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 있지. 바로 여기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놓을까요?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시 반 때 놀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하루도 쉬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러듯 품을 팔아서 생불여사 살았지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구나. 야, 이렇게 살 바에야 너 그렇게 고생해서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겠니? 정도였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1시 반 때 놀지 않고 이렇게 품을 팔아 생불여사로 지내는구나.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구나. 라고 해서 얘를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부분.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부분. 소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쌤, 시점으로 따지면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 정도 되겠네요. 정답.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을 포인트는 여기죠. 흥보와 흥보의 아내가 생계를 위해 했던 일들이 열거와 반복을 통해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어머 안일이네요. 우리 안일이 아까 뭐였었지? 말하듯이 아니었었나? 일상적인 말투로 엮어나가는 사설. 저는 그냥 말하듯이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 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흥보가 이리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는 지내도 자식은 부자였다. 무슨 말이야? 가난하지만 자식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집에 자식 많은 게 더 고생스러운 거 아닌가? 내외간에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서 자식을 풀풀이 낳는디 1년에 꼭꼭 한 배씩 한 배에 둘씩 셋씩 관찰하거나 1년에 꼬박꼬박 한 번씩 애를 낳아. 근데 애를 낳는데 어떻게? 쌍둥이, 새쌍둥이 이렇게 낳는다는 얘기네. 서로 간에 웃음만 지어도 그냥 입퇴를 하여 임신을 해서 그럭저럭 보태놓은 자식들이 깐부기 없이 병들어 건강치 못한 자식들이 고 환장하겠네. 자식이 29명이래. 솔직히 이거 완전 과장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아. 조롯이 낳았다. 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은 걸로 설정을 했을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얘기하고. 이놈들을 누구 자식들을 제대로 장명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보는 뒤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 이름이 갑실이, 을실이, 병실이, 정실이, 무실이, 기실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 60갑자 할 때 예를 들면 뭐 병자호란 할 때 병자 이런 애들 있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명.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제 10명 했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여기까지 또 붙여주고 큰일 났네. 60갑자 다 썼네. 그 다음 자식은 아롱이, 다롱이, 껌둥이, 누랭이, 발발이, 살살이, 떨렁이 세상에 무슨 자식 이름을 뭐처럼 개 이름처럼 지어놨지. 응? 아 어이없어. 어이없어. 미친 거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요. 자 봅시다. 60갑자로 자식들의 이름을 열고 했고요. 천간지간이 몰라서 요거지. 강아지 학렬로 대충 지은 자식의 이름을 열거했고 이렇게 대충 지은 자식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어떻게 크크크크크크 회합성을 높이고 있다. 천간지간으로 나가서 그럴듯했는데 총 몇 명? 10명. 그래서 천간 10명, 지간 12명. 그래서 22명은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 모두 강아지 학렬이 되어 있었다. 강아지 이름 붙이듯이 되어 있었다. 수다한 아주 많은 자식들을 의복을 지어 옷을 지어 입힐 수도 없어서 극도의 가난함이지. 흥보가 꾀를 하나 생각해내어 가지고 사실은 이 꾀 하나도 어이없는 꾀일 거예요. 부잣집에 다니며 신집, 새로운 지푸라기를 얻어다가 멍석을 잘 절여가는데 모기 들고 날만하게 절어가다가 구멍을 내고 절어가다 구멍을 내고 28수로 구멍을 내어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강상죄인의 칼 씌우듯이. 칼은 뭐예요? 춘향이 이렇게 해서 목에 나무 들고 있었던 거 그 칼이지. 그렇게 딱 씌워놓으니 무슨 말이야? 지푸라기로 엮어서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옷을 만들어? 구멍 하나, 구멍 2개, 구멍 3개, 구멍 4개, 구멍 5개 이렇게 구멍 28개를 29개를 만들어서 애들 머리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팔 이렇게 지푸라기 옷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이없어. 역시 해학적인 부분이지. 몸뚱이는 안 보이고 대글박, 머리만 멍석 위에 흑태, 검은 콩처럼 얘네들 머리만 검은 콩처럼 매주 널어놓은 모양이 되었겠다. 크크크크크크. 아 진짜 어이없네. 이놈들이 울어도 앉아서 울고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수많은 자식에게 옷을 해입을 수 없어서 자식 수만큼 구멍을 낸 큰 멍석을 구해 자식들에게 씌워줬습니다. 밑줄 가난을 해학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식의 이름도 해학적, 자식들한테 만들어준 옷도 해학적. 다음 페이지. 자진몰이, 그럼 또 위에다 써야죠. 자진몰이는 여기 나와 있는 판소리의 구성요소 창, 안일이, 너름새, 추임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에 해당되는데 자진몰이 왠지 빠질 것 같지 않아? 그 중에 29명 중에 한 명이 똥 마려우면 저만 빠져서 가겠지만 어머 세상에 이놈들 미련해서 모든 놈들이 다 나가 이렇게 쭉 있는데 형 나 똥 마려. 그러면 지 혼자 머리 빼고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29명이 동시에 다 같이 움직여. 어쩜 애들이 이렇게 멍청한가. 그 중에 키가 작은 놈이 목을 못 빼서 발이 땅에 안 닿으니 육성으로 목이 매달려 아이고 나 죽는다. 밥은 며칠씩 굶는 놈들이 뭘 처먹고 똥는다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하는. 그러면 죽는다고 소리를 치며 이런 개자식 소자식 똥 누는 놈이 욕을 먹고 그 중에 짓궂은 놈이 옆에 몸을 집어 물어뜯고 정색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한 줄 모르고 쓸어안고 욕설을 하는구나. 완전 난리도 아니고 개판인 거죠. 지금 상황은. 가난한데 진짜 어이없어. 미친 거 아니에요? 구멍을 낸 큰 멍석을 함께 쓰면서 생긴 상황. 비극적 상황을 과장해서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지만 웃어봅시다. 이거지.
판소리의 표현 방법. 자, 시험 포인트는 어떤 시험 포인트냐? 요걸 외워놓는 거죠. 그리고 자식 흥보와 흥보 아내의 품팔이 하는 장면, 자식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장면에 그때와가 쓰여 있는 부분. 생불 여사로 지내는구나, 쓰러졌고 욕설을 하는구나 라면서 현재형 어미가 쓰여져 있는 부분. 물론 저는 하나 더 써드렸죠. 위에 생불 여사로 지내는구나. 저 부분은 창작, 노래하는 아저씨가 개입해서 평가해주는. 일상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어때요? 이놈 저놈 이런 개자식 소자식 이러고 있죠. 비속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문체와 산문체. 여기는 구분하셔야지. 이야기 아니리는 산문체. 노래 창은 3사조 4사조의 운문체를 사용합니다. 정말요? 네. 상하전답 기음하고 전세대동 방아 찍기 뭐 이런 식으로 4사조 글자 수가 3개, 4개, 4개, 4개 맞춰줍니다. 밑으로 오셔서 판소리의 해악성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제가 아까 했었던 부분 체크할게요. 해악성 웃겨. 판소리의 핵심입니다. 흥보 가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열거, 비유, 과장으로 해학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쌤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일단 너무 쉽고 많아. 자식들 이름을 개의 이름으로 지었어. 자식들 옷을 멍석의 구멍에 깔아놓은 부분. 자식들이 어떻게 불편한 부분. 멍석을 깐 자식들을 흑태, 콩, 탈선 죄인에 비유하는 표현들.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한 독자의 심리적 긴장을 웃음을 통해서 이완시켜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묘사해 주는데 그걸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 그러면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불편할 걸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한 방에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니리 역시 또 어떻게 해요? 말하듯이죠? 네, 그냥 나올 때마다 쓸게요. 아니리 말하듯이. 날이 차차 해동해서 이제 봄이 와서 자식놈들이 멍석을 벗고 양지발로 나와 앉아 있었을 때 햇볕 드는 기슭에게 나와 앉아 있었더니 아궁이에서 자고 난 불고양이 모양이고 한데 엉켜 노는 것이 문쥐때 꼬리를 물면서 노는 형상인데 아궁이에서 자고 나온 불고양이 어떻게 시커멓단 얘기지. 자식들끼리 그래도 뭐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나오고 있나 봐요. 그냥 쥐새끼들처럼 떼지어서 나오고 있다. 사람을 고양이, 쥐새끼에 비유를 했죠? 그만큼 지저분하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루는 이놈들이 제각각 입맛대로 음식 타령을 내서 저희 어머니를 조르었다. 엄마 배고파요. 한 놈이 나와서 앉아있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설이 하얀 쌀밥에 육개장국에 후춧가루 얼큰이 쳐서 더운 김에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입고 있으면서 무슨 고깃국에 쌀밥이야. 철없죠. 네?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단어만 쓸게요. 미친듯이 철없네. 철없어. 아니 정신 나간.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이 자식아 전에 먹던 입맛은 있지만 죽도 못 먹는 텃에 턱없이 육개장을 어찌 달라느냐. 야 먹고 죽을래서 죽도 없는데 육개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한 놈은 곁에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꽝꽝 치면서 어이구 그놈 하는 말을 듣고 침을 자꾸 삼켰더니 육체 체했나봐요. 배고프면 침 나오는데 침 삼키다가 체했대. 어머니 체한 데에는 꿀물이 제일 좋대요. 꿀 밀자죠. 꿀물이나 달게 타서 한 대접만 갖다 주시오. 정신 나간 놈들 육개장 주세요 엄마. 꿀물 주세요 엄마. 또 한 놈이 나서 앉았고 아이고 어머니 나는 술찌개미나 보리견나
제발 덕분에 배부른 것 좀 주시오. 옛날에 쌀 곡식으로 만드니까 술 담그고 나면 술 찌꺼기 남거든요. 보리 껍데기라도 좀 주세요. 그나마 얘가 제일 현실적이네. 제발 배부른 것 좀 주시오. 한참 이러할 때에 뭐 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흥부의 자식들이 밥 주세요. 음식 타령할 때 흥부의 큰 아들놈이 썩 나왔는지 어우 큰 아들이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좋은 얘기 하나? 수염 가지가 돋친 놈이 고동부살이 성음으로 변성기를 내는 소리로 저희 어머니를 부르었다. 어머니! 아따 이놈아 너는 왜 그리 목에 식구가 많으냐?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어머니 아버지와 잘 이야기를 해서 나 장가 좀 드려주시오. 아이고 첫아들 놈이 제일 철들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첫아들 놈이 제일 철없는 놈이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장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옆에 볼게요. 진양조 가장 느린 6박 장단으로서 어떻게 슬픈 장면이거나 비극적 장면일 때 진양조를 씁니다. 진양조가 가장 느려요. 라고 그러면 대충 눈치가 와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어디 여기 전부 다 빈칸이야.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다 표시해 드릴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니까. 이런데 여기 빈칸이에요. 빈칸 채우기 꼭 외워두셔야 해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흥보 마누라가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아들놈 이야기에 기가 막혀.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우리가 형세 집안 사정이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가 있고 중요한 가장 누구? 흥보. 아버지도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 니들 동생 포함해서 이것들 옷 벗겨서 지내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간장이 다 녹는다. 탄식 한다. 제발 덕분으로 이러한 이유로 조르지를 말라. 야 니들 적당히 해라. 엄마 힘들다. 흥보 자식들의 불평이 나와있죠. 안일이 뭐였어요? 말하듯이. 이렇듯 흥보 아내가 울음을 우니 흥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어떻게 이제 가족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았어. 좋지는 않지.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밖에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와야 되겠다. 여보 마누라 울지 마시오. 내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읍내는 무엇하러 가시오. 환자섬이나 얻어와야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으로 백성이 꾸어주던 곡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동사무소 같은 데들 있지. 거기 가서 저 완전 기초수급자인데 좀 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갚을게요. 쌀 빌리러 가는 거지. 저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겠소. 여보 영감. 저 모양에 환자 먹고 도망간다고 안 줄 것이니 자 당신 꼬라지를 한번 보시오. 이건 누가 봐도 뭐한테 누구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빌리면 떼먹고 도망갈 모습인데 당신한테 빌려줄 것 같아? 아니야. 당신한테 안 빌려줘. 가지 마시. 그랬더니 흥보가 화를 벌쩍 내면서 어? 가장이 출입을 하자는데 옆편 내가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 거. 자식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는 떵떵 치고 앉아있죠. 흥부는 지금 어때요?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치관의 소유자지. 남성 중심. 자식들 처자식 굶어 죽일 직정에 와도 가장은 가정인데 이러죠.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나? 구사일생으로 알고 가는 거지. 장말 말고 내 도복이나 일이 내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외출복 가져와. 이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도복, 예복, 외출복이 있어? 도복은 어디다 두셨어? 어이 참.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되려고? 그 옆에 내가 가장 보고 모르는데 어디다가 둔지도 모르나? 그 장 안에 보시오. 장 안에, 옷장 안에 보시오. 아이고, 우리 집에 옷장에 그거 뭐 있어요? 어? 닭장. 그랬더니 저기 닭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옷장에 가서 옷 꺼내와. 우리 집같이 가난한 집에 옷장이 어딨어? 닭장도 장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웃게 되고 웃을 거예요. 웃어줬으면 좋겠네요. 옷장이 없어 닭장에 옷을 보관하고 있다. 가난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닭장. 옷장, 닭장, 장, 닭장. 예, 또 뭐라고?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해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갓은 어디다 두셨소? 뒤안 굴뚝에 가보시오. 아이고, 갓을 어찌 굴뚝에다 두셨단 말이오? 아, 그런 게 아니라 사연이 있어. 십몇 년의 국상 이후에 현종의 모 신정왕후 조대비가 죽었을 때 어떤 친구가 양이 존전하다고 아직 이 갓이 쓸만하다고 칠해서 쓰라고 하얀 갓을 하나 줍디다. 그래서 내 형세에 사실 하얀 갓 쓰고 나면은 누구 죽어서 상, 장례 치르는 건데 평소에는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쓸 수 있게 갓을 어떻게 까만색으로 칠하는데. 근데 까만색으로 칠하려고 또 그것도 돈 드니까 어떻게 그냥 굴뚝에다가 갓을 쳐박아 놓고 그름으로 시커멓게 만들었다 이 얘기인 거죠. 내 형세에 에이그 칠해 쓸 수가 있나? 그냥 끝스름에 끝을려서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놓은 지 지금까지 3년이 되었어. 3년 동안 굴뚝에다가 넣어놓고 시커멓게 만들었어. 흥보가 읍내에 가려고 관방 의복을 차리는 뒤 굴짝. 자, 여기도 또 중요 포인트죠. 읍내에 가려고 갓 망건 의복을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간다고 외출복 제대로 차려입고 있지. 완전 허례허식이지. 흥보가 도복과 갓을 찾는 상황을 통해 옷장도 갓도 고칠 곳이 없는 비참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쓸게요. 양반으로서 이거 사실은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야, 양반인데 밖에 나갈 때 옷은 제대로 그래도 아무리 나쁜 그지 같은 옷이지만 형식은 갖춰야지 라면서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흥보의 모양을 볼짝 시면 아마 흥보의 모양을 볼짝 시면 옆에 북치는 아저씨가 이렇게 박자를 좀 넣어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한소리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구나. 편자가 떨어진 헛망건 물레줄 당줄에다가 밥조각으로 관자 달아서 두통나게 졸라 쓰고 이렇게 가시 있죠? 이렇게 가시 있다고 이렇게 끈이 있어야 되잖아. 끈이 없어. 이게 끈을 이렇게 고정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대충 박아서 머리가 쪼아지게 꽉 졸라매고 철대가 부러진 헌팔이 바리줄 총총 매어 노갓끈으로 달아 쓰고 여기 갓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대충 굵은 노끈으로 대충 감아놓은 거. 다 떨어진 고이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이렇게 윗도리를 입었는데 다 찢어져가지고 살이 다 보여. 목만 남은 질 보신에 버섯,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이렇게 목만 있어. 버섯이. 집 데님에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끈이 없어서 지푸라기로 신발 끈을 묶어놨어. 어디가 있냐? 별조로구나. 웃긴 모양이로구나. 헐고 헌배 도복에 12도막을 이은 띠를 흉당 눌러서 고입매고 양반들 이제 외출하려면 이렇게 겉옷에 이렇게 허리띠를 매잖아요. 이 긴 허리띠, 옷감이 없어서 조각조각 나 있는 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그냥 꼬매서 그렇게 입고
한 손에다가는 곧불 조대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는데 다시 여기 체크. 죽어도 양반이라고 8발자걸음으로 어식비시 내려간다. 똑바로 걷지 않는다. 자, 여기 체크. 뭐라고?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는 흥모에 대한 비유서. 가난한 주제에 또 꼴의 양반이라고 허세 부리기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환자, 쌀 빌리러 가는 흥모의 외양과 행동,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 갓 망건 부채 등 모두 갖춰있고 팔자 걸음으로 걷지만 어떻게 세상 저런 그지가 어디 있을까 이거죠. 너무나 초라해서 낙노한 행색으로 오히려 웃음을 유발합니다. 안일이 잠깐 기다리시고 왼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자식들의 음식 타령과 그 기능, 아유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요 정도 되겠죠. 음식 타령, 흥부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못한 채 음식 타령과 장가 타령을 합니다. 철없는 자식. 흥부 아내는 괴로워하고요. 좋았어. 환자라도 빌리러 가자. 이거지. 근데 음식 타령하고 장가 보내주세요. 어이없어.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지만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해학적 요소를 더해서 웃음을 선사합니다. 자식들의 말을 들은 흥모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속상했겠죠. 다음, 요거 외워놓으면 아까 여기에 빈칸 들어갈 겁니다. 라는 부분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필수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 진양조,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이렇게 세 개는 외워놓고 진양조가 제일 느리고 휘몰이가 제일 빠릅니다. 이거야. 이건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양조가 제일 느려, 휘몰이가 좀 빨라. 중몰이가 중간 같은데 중중몰이니까 가운데의 가운데니까 중중몰이가 진짜 가운데지. 빠르기로 따지면. 중몰이, 자진몰이 왠지 빠를 것 같지 않아? 자진몰이. 이런 식으로. 밑에 나와 있는 거 단어 뜻은 구절. 요거 반드시 제가 어휘 단어 뜻, 구절 뜻풀이 시험 볼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흥모가 아내에게 말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봅시다. 꼴보기 싫은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가부장적 분위기. 집에서 남편이 짱이지. 어? 시키는 대로 알아봐!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꼴보기 싫어요. 이런 말인 거지. 됐고. 자. 가다가 벼랑간 생겼다. 근데 기억나요? 어디 가고 있었어요? 관청에 쌀 빌리러 가고 있었잖아요. 가다가 걱정이 생겼다. 내가 아무리 궁수남아 가난한 남자가 되었을 망정 나는 정신 못 차렸어. 단남 박씨인디 나 양반인디 아정을 보고 허시오라고 존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허게라면서 반말을 했다가는 저 사람이 듣기 싫어 환자를 안 줄 터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더라. 쌀 빌리러 가서 쌀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양반 체면이 깎이고 야 쌀 좀 빌려주게 반말했다가는 저쪽에서 기분 나쁘다고 쌀 안 빌려줄 것 같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 그래서 옳다. 좋은 수가 있구나. 존댓말 해야 될지 반말 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말 끝을 먹으면 되지. 얼버무리면 돼. 야, 아전들을 보고 인사를 할 때 말 끝을 고, 제로 달아가지고 웃음으로 따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서 그냥 말 끝을 얼버무리자 이거죠. 길청에 들어가니 호장 이하 아전들이 서 있었는디 잠시 기다리시고요. 흥보, 인물의 성격 됐고 흥보는 몰락한 양반, 가난한 서민 대표. 누군가 특정한 계층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형적 인물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지만 의리도 있고 책임을 다하고요. 흥보 안에 착하고 집안 생기를 위해 노력하고 나중에 흥보가 나 매 맞아서 돈 벌어 오기로 했어 했을 때 아이고 잘됐네 그렇게라도 돈 벌어 와야지가 아니라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리거든. 그만큼 남편의 안녕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인물이다. 자식놈들은 어때요? 철없는 것들. 이런 거지. 흥보는 욕 좀 먹어도 괜찮아. 어떠한 면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허위 허식을 지니고 있다는 말에서 아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권위 내세우려고 하고 어디 나가서도 팔짱을 해 걸으려고 그러고 옷이나 챙겨 입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우 하고 일어나서 어유 박세몬 아니시오. 여러분 본지 경세후 경년이구려. 여러 해가 지났군요. 롱타임 노시. 하하하하. 그래 각 댁은 태평하신지 모르지. 하하하하. 어때요? 이러한 말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인 거지. 말 얼버무리는 장면. 우리야 편하게 잘 지내십니다만 백시장 어이 너네 형 놀부는 안녕 허시오. 요 백시장이 가리키는 게 남의 큰형 놀부를 가리킨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세요. 그래 너네 형은 잘 지내시는가? 아유 우리 백시장이 살 여전하시지. 이게 민망하니까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박세원이 이게 어쩐 걸음이시오? 글쎄 그 가솔 우리들 식구는 많고 식량이 부족하여 환자 섬이나 얻을까 하고 왔지만 그 여러분 처분은 어떠실지 모르지. 쌀 좀 들리러 왔지. 아니 니네 형이 만석 거부 완전 떼부잔데 박세mon이 환자를 드신다라는 말이 이게 어쩐 일이오? 야 너네 형이 그렇게 부잔데 왜 동생 네가 쌀 빌리러 다니노? 아유 그래도 형제간에 너무 자주 얻어다 먹다 보니 염치가 없더라고. 근데 놀부한테 쌀 얻어다 먹은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없어. 남들 앞에서 형 놀부를 욕보이지 않으려고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그렇지. 혹은 백시장 속을 누가 모르고 써. 놀부 속을 누가 모르고 써. 놀부 나쁜 놈인 거 소문은 다 나 있어. 상대방도 다 알아. 저게 저거 지네 형이라고 또 이렇게 쉴드 쳐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아유 다 안다 이거. 그런데 참 박세몬 매 더러 마저 봤소? 너 매 맞아 본 적 있어? 매 맞는 일을 왜 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갚기 어려운 환자를 자실 게 아니라 쌀 빌릴 일이 아니라 너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이자까지 쳐서 되게 빡세다고. 내려온 김에 매 좀 맞으시오. 아니 쌀 빌리러 왔는데 매를 맞는다고? 내가 밥을 굶으니까 매를 굶은 사람인 줄 아나?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꼴 좌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구청장님 정도 되겠지. 그분이 병영 영문에 상사범을 당했는데 뭔가 죄를 지었어. 체포됐거든? 매 맞아야 돼. 좌수 대신에 곤장 10개만 맞고 오시면 한 대의 성냥씩 10대의 30냥은 굳은 돈이요. 너 대신 매 맞으면 돈 벌 수가 있어. 라면서 매품 팔기를 제안하고 있는 거지. 누가 가든지 말 타고 가라고 마삭 단량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30냥 플러스 차비 5냥 30단량 주기로 했으니 다녀오시라고.
흥보가 돈이라는 말을 듣더니 대본에 허시오로 올라가는지 돈 준다라고 하니까 허시오라면서 높임말을 쓰는데 돈 주면은 그냥 형님이고 높으신 분인 거야. 바로 체크. 신분보다 더 돈이 중요한 당대 현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흥보의 허위허식을 풍자하고 있다. 근데 양반도 곤장을 때리쇼. 아이고 병영 영문은 무상소 하문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거 대단하네 그려. 아이고 무섭죠. 내가 아니 곱게 말 타고 갈 게 아니라 정갱이 말로 걸어서 갈 테니까 노자나 풍족이 쓰고 가겠소. 매 맞으면 30냥, 차비로 5냥인데 나 그냥 걸어갈 테니까 이거 현금으로 줘. 돈 받아오는 거지. 그 돈량을 5개로 주시오. 그만큼 차비도 아낄 만큼 흥보 어떻게 간절하다. 내품팔이 제한받을 만큼 흥보 간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 됐고 오른쪽 잠깐 살짝 볼게요. 내품팔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현실 빨간색으로 별표.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궁핍했습니다. 매를 맞을 만큼. 돈으로 벌을 다른 사람 줍니다. 관리들의 부정부. 아무리 돈 준다고 매 맞고 징역 살고 그렇게 할 거야? 물질주의적 가치관. 판소리 사설의 구성 요소로는 참과 아닐가 반복이 됩니다. 아전을 향한 흥보의 말투는 처음부터 높임말일지 반말일지 약간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고 있었다가 돈 줄게 라고 하니까 오메 어떻게 말을 높인다 라는 거. 처음에 말끝을 흐리다가 돈 준다니까 말을 엄청 높이더라. 밑에 됐고 단어 뜻 나와 있고요. 오케이. 중몰이 어때요? 진양조 다음으로 느린 거죠? 생각난 김에 쓰자. 중몰이 어미. 창에 해당되죠. 창. 중몰이 창. 노래하듯이 저 아전의 거동을 보라. 괴문을 철컥 열더니 역전 단량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 손에 들고 여러분 내 다녀오리나. 아 신나. 네 평안히 다녀오시오. 질청 밖에 썩 나서서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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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와자자 지와자자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얼마나 좋으시오. 돈 보면서 좋아하고 있죠. 일단은 가난한 상황에서 돈 보니까 신나지.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신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예요. 오늘 걸음을 잘 걸었다. 이 단량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보 마누라 어디 갔어? 대장부 한 번 걸으면 역전 30 단량이 들어온다. 내가 한 번 외출해서 30 단량 벌어왔어. 거정문 여시오 돈 들어가네 하면서 어떻게 간만에 돈 들어오고 신났죠? 남편으로서의 구실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면서 아까보다는 박자가 조금 빨라졌죠? 중중몰이.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어디 돈? 어머 이게 웬 돈이오? 일수월수변으로 매달 갚는 돈. 그러니까 사채 썼어? 이 정도는. 체계 변전. 돈 빌려다 장날 갚는 거. 얻어왔어? 사채 썼어? 어디서 돈 빌려왔어? 아니 그 돈이 아니야. 일수원수변을 왜 얻어? 체계 변전을 왜 얻어? 어차피 갚을 돈 내가 돈을 왜 빌려와? 이거 내 돈이야.
그러면 이게 웬 돈이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오다 가다 주웠소? 아무래도 이 남편 놈은 돈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돈 생긴 것 자체를 믿지 못하지. 에이, 그런 돈이 아니야. 자, 이 돈의 근본을 말하자면 대장부 한 번 걸음에 공돈같이 생긴 돈일세. 공짜 같은 돈이야. 이거 우리 돈이야. 돈 봐라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 살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가진 돈. 이 정도면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거지. 부귀공명에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 같이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나 졸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라면서 아까 자식들은 음식 타령, 그 다음 지금 요 부분은 돈 타령 됐을까요? 근데 이 돈이면 뭐해? 사람을 잘나게, 더 잘나게, 생살 직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부귀공명도 돈에서 나오는 거죠. 돈이면 못할 게 없어. 오른쪽. 흥보는 돈을 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돈 타령을 노래합니다. 돈 타령은 돈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고 못난 사람도 잘나게 한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돈 어디 나와서 맞기로 했어. 얻어맞고.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넘어옵시다. 자, 안일이 말하듯이죠. 이 돈 가지고 양식 쌀 사와! 양식 팔고 고기 사다가 자식놈들 데리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 그날 밤 흥보 마누라가 자식들 다 잠들어 놓고 조용하게 묻는 말이 여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좋기는 하오만 그 돈 어디서 났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꼴 좌수가 병영연군의 상사방을 당해서 체포됐어. 내가 좌수 대신에 가서 곤장 10대만 맞고 오면 한 개의 상냥씩 10개면 30냥 아니요. 내가 말 타고 다녀오라는 거 마사 차비로 단양 주더라고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된 매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준다. 만일에 뒷집 꾀수애기란 놈이 알면 발등거리를 할 테니 새치기를 할 테니까 쉿. 뒷집에서 이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가서 매를 맞을 거니까 그 사람도 지금 엄청 가난하다는 얘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매품팔이를 할까봐 걱정합니다. 돈에 대한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 더 쓸 수 있지. 뭐라고? 극도로 매를 맞아서 돈 벌어야 할 만큼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한 1억 줄 테니까 1년만 감옥 갈래? 라고 해놨을 때 네, 그럴게요가 30%가 넘던데. 너무 슬픈 현실이죠.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런 설문조사.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사회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요. 별표. 신분제가 동요합니다. 양반인 흥보가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품팔이하고 중인계층 아전 앞에서 말을 높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부의 권력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돈의 힘이 막강해졌다. 박자가 크게 한 5가지 정도 나왔었는데 진양조, 중중몰이, 자진몰이 얘네들 각각 분위기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놔야 되겠는데 진양조 느리고 자진몰이 이쪽으로 갈수록 박자가 빨라진다. 이렇게 갈수록 박자가 빨라질 겁니다. 진양조 가장 느리고요. 슬프거나 애절한데 신세한다. 중중몰이 조금 빠르고 우아하고 흥겨워 돈 벌어서 신날 때. 자진몰이 가장 빠르고 사실 가장 빠른 거는 휘몰이에요. 환자를 얻으러 병영에 가는 흥보의 의관을 묘사할 때.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흥보 마누라가 이마를 펄쩍 들고 뛰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마오마오 가지마오 아무리 죽게 된다. 매품팔이 웬 말이오. 흥보의 결정에 부정적이죠. 매품팔이의 비극성이 드러날 겁니다. 맞을 일이 있고 보면 가산방매할지라도 야 네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해도 집안 재산 털어서 돈 내고 안 맞아야지. 그 일을 모면하는데 번연히 아는 일로 매 맞으러 간다고? 당신 어쩐 생각에 죽으려고 한장하나? 못 간다 못 간다. 굶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좋게 죽지. 저 불쌍한 형상이 매푼말이 웬 말이야. 너 잘 먹고 튼튼한 사람도 매 맞으면 죽어. 너 죽어 남편. 이렇게 얘기하고. 여보 병영영문 곤장을 하나만 맞아도 종신 죽을 때까지 골병이 든답니다. 바짝 마른 저 불기에 곤장 10대를 맞으면 당신 영락없이 죽수. 돈 단량 벌어주고 제발 그 덕분에 가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옆에 오른쪽 매품을 파는 흥보의 비극. 노잣돈 받았을 때는 신났지. 이제 뒤에 부분에 이 매 맞으러 가니까 너무 슬퍼요. 즉 매를 맞아도 비극이고 매를 맞지 못해도 비극이고 흥보의 역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결국엔 누가 새치기해서 매품을 못 맞거든. 매품조차 팔지 못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실. 매를 대신 맞아주는 일이 있다는 것도 비극인데 서로 하고 싶어서 경쟁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버는 비인간적인 일이 종종 있었다. 요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에 부정부패가 꽤 많이 있었을 것이다. 중몰이 흥부가 내려간다. 2년 190리를 허위허위 내려가며 그래도 한 2, 3일은 걸어가야 될 거예요. 한 190리 정도면. 심리가 한 3.8km 정도 되는데 왜 심리냐면 보부상이 등에 짐을 지고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가는 게 그게 심리야. 그러니까 한 30리야라고 하면 조금 빨리 걸어서 3시간 이런 뜻인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고 직관적이지 않냐 그런 표현은. 신세자탄으로 울음을 운다. 신세자탄.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신세한탄. 크게 내용은 2가지겠죠. 첫 번째, 가난한 것. 2번째, 매품을 팔아야 되는 것. 이제 진짜 맞으러 가니까 겁나기는 하는 거야. 아이고 내 신세야. 천지가 삼기고 사람이 삼겨날 적에 후하고 박한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후하고 박함이 없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고 하다던데 박근보는 박복하여 매품이란 웬 말인가? 꼭 같지는 않겠지만 한 10년 취직생활 하다가 처음 취직생활 하면서 선물 받았어. 갑을 받았어. 물론 그런 회사는 절대 없겠지만 갑을 받고 일하러 가니까 너무 싫기는 또 싫은 거야. 그거에 한 몇십 대는 더 서글픈 마음이 들겠지. 그럼저럼 길을 걸어서 병영영문에 당도하여 치여다 봤더니 대장류 내려굽은 걸 봤더니 숙정패로구나. 위험이 어마어마하구나. 심산의 깊은 산 무서운 호랑이의 위용같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인 군사들이 사령으로 이리저리 왔다 가고 저리저리 왔다 갔다 할 적에 흥보는 근본이 순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흥보는 근본이 순한 사람이라. 요거는 직접 제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두렵다. 라고 하는 흥보의 심리에 대한 간접 제시.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영문이 잔뜩 부풀어서 죄인을 잡아들어라 방울 딸랑딸랑딸랑 사령이 예 흥부가 벌벌 떨면서 내가 암만 해도 산채로 연마대원 보러 왔나보다. 막상 매맞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흥보가 산문, 관청문 안에 들어가 동헌 마당을 살펴보니 죄인들이 너댓이 흉판에 엎어져서 불길을 맞고 있다. 흥보 마음에는 저 사람들도 돈 버는 사람인 줄 알았겠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일찍 와서 돈을 버네. 수백 명씩 버는구나. 나도 일단 볼기 좀 까고 엎어져 볼까? 라면서 흥보가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 엎어져 있을 때 관청이 이렇게 있죠? 무효. 관청이 이렇게 있지? 문에 들어갈 때 잔뜩 쫄아서 넘어갔죠? 뭐 형벌을 내리는 원님 여기에 앉아 있을 거고 죄인들이 여기에 이제 다 엎어져서 있는 거지. 죄인들이 다 엎어져서 매를 맞고 있지. 저 사람들 돈 벌고 있네? 그러면 나도 매 맞을 준비해야지. 여기 구석탱이에서 옷 벗고 엉덩이 까고 엎드려 있어. 취열마당에 사령들이 우르르 쏟아지더니 뭐여 이거? 병영, 영문, 서립지으로 산문간에서 볼기전 보는 님이 생겨났네. 야 여기 대문 관청문 통과하자마자 엉덩이 까는 놈 오늘 처음 보네. 사령 중에 흥보하는 사령이 나왔더니 어이 박생원 아니시오? 그렇소. 근데 왜 이렇게 엎어져 있어? 매 맞으러 왔지. 저 사령이 알아듣고 매품 팔러 왔구나를 알고 박생원 꼬랐어. 꼬라. 이게 잘못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조사 후에 어떤 놈이 흥보씨 대신이라고 곤장 10개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한 50리쯤 갔을걸. 한 대여섯 시간 전에 그렇게 맞고 갔을걸. 어머 세상. 매 맞아서 돈 벌려고 했는데 그건 마저 실패하게 된 거죠.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매품팔이 실패. 이것마저도 못해 먹는구나. 여보기 그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키는 조그만하고 목이 문에 주걱턱에 쥐털 수염 거느리고 곤장 10개를 막는지 왔다 잘 맞을디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쩔 거나. 우리 마누라 우는 통에 뒷집에 꾀수애비라는 놈이 알고 발등거리 새치기를 했구나. 매품을 가로채갔구나. 이거 어떡하냐. 해학과 풍자 이 부분은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권순애들 나는 가네 수번들이나 잘들 하시오. 저희 집으로 돌아오며 팔자를 탄식한다. 내도 내 맘대로 있는 거죠. 몹쓸려 내 보기로다. 내 품에도 재수가 있다더니 이런 재수 없는 복이 또 있겠는가. 집이라고 들어가면 저 자식들이 아버지 오늘 잘 맞고 왔소? 돈 벌어 왔소? 라고 물어볼 텐데 무슨 말로 대답을 할 것인가. 서럽게 울면서 올라오는 때에 흥보 마누라는 흥보 떠나던 그날부터 매를 맞지 해달라고 빌고 하느님께 빌고 눈물이 그칠 적이 없었는데 불쌍하신 우리 영가 어쩜 이리 못 오시는가. 어디만큼 오시는가. 약한 몸에 매를 맞고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매를 맞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인간적이야. 이 판소리에서 흥보 아내만큼은 물질의 가치보다 가족, 인간,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긍정적 인물이다. 이렇게 울며 바라보고 있는데 흥보가 매를 안 맞고 돌아왔어. 흥보 아내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흥보가 울면서 비틀거리고 오는데 여보 매 맞았어. 매 맞았으면 상처나 봅시다. 나도 옆편내야. 옆편내가 집안에서 그렇게 방정을 뜨니까 뭔 놈의 재수가 있어. 꼴배기 싫어. 매품 팔지 못한 거야.
아내 탓이라고 욕을 했지. 내가 매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정신 나갔지? 안 맞았어? 안 맞았다게. 흥보 마누라가 좋아서 춤을 추는지 얼씨구나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엊그제 영감이 병영길 가신데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축수를 기도를 했는데 매양이 맞고니 어찌하니 즐거워 절시구나 절시고 나는 벗어도 좋고 굶어도 좋네 절시구나 절시고 흥보의 아내는 뭐예요? 물질보다 가족의 안위 남편의 건강과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고 옆에 거 딱히 볼 거 없고 밑에 내용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방에 문제 풀 시간 드릴 거라고 그랬었죠.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뭐 줄거리 나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읽어보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은 중요하네요. 판소리의 특징,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판소리가 등장한 17세기, 18세기는 농업 생산량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북부, 나라의 부가 증진되었다. 나라의 부가 증진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농토를 잃고 쫓겨나 유랑민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판소리는 이와 같은 사회 변동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식의 성장과 함께 널리 불리기 시작했다. 즉, 판소리를 부르고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야? 양반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다. 이러한 판소리에 많이 드러난 표현 방식이 해학과 풍자다.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학은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다. 아유, 내가 너 어떡하냐. 됐다, 이리 와라. 내가 챙겨줄게. 그러면 해학. 쟤 너무 꼴보기 싫어서 쟤 진짜 병신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해서 웃기면은 풍자. 됐을까요? 됐고, 다음 페이지. 흥보가에서 흥보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 아까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놈 아니에요 할 때처럼 크크크 웃을 때 있었죠. 그 장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해학적 표현은 왜 씁니까 쌤? 웃음을 유발해서 흥보 가족이 처한 가난한 상황에서의 비롯된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켜 관객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풍자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당대의 현실, 예 중요해요. 2번 별표. 밥을 먹이기 위해 매품을 팔고 있었다. 많은 민중이 극심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말을 높일까 말까 라는 표현에서 어디가 있냐. 신분제가 동요되고 돈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었다. 가난하면서도 양반 체면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관리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대신 매맞이를 찾을 만큼 관리들이 부패에 있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자본주의 발전,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생겨났다. 매맞는 것도 새치기 해서 매맞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습니다. 흥보전에 드러나 있는 부패한 사회구조 방금 다 확인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흥보와 처지가 비슷한 당시 사람들에게 흥보가는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한바탕 웃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야씨, 내가 키 먹고 살기 힘들어도 흥보만큼은 아니지.
자신과 별 다르지 않음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래도 다시 힘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풍자와 해악이 잘 드러난 문학작품 찾기 됐고요. 그러면 요 정도로만 체크할까요? 양반전, 동백꽃, 허생전, 태평천하, 우리 동네 황씨, 황만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아마 이런 거죠.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시선, 작가의 의식과 비슷한 것 찾기. 그러니까 풍자 해악 들어가는 거. 일단은 이렇게 제목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풍자와 해악 각각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앞에 간단하게 있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419페이지는요. 여러분들 밑줄만 치면 됩니다. 이거 다 들으려면 한 3시간 정도 드린대요. 자, 어디에다 체크할까?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풍자적인 표현도 많이 나온다. 풍자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누구 얘기할 때 풍자일까? 놀부 얘기할 때. 흥부 얘기할 때는 해학이고 놀부 얘기할 땐 풍자야. 겉으로는 형제간의 우애의 인과응보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현실주의적 서민의식이 발달되고 있었습니다. 쌤 너무 두리뭉실한데요. 신분지의 혼란, 화폐경제의 성장으로 물질주의 가치관, 돈이면 최고다라는 생각이 많아졌어. 양반층이 몰락하고 허위의식이 생겨나고 있었지. 부정부패를 비판하고자 하는 서민의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됐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김현수 명창의 숨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 있는 거 채만식, 흥부 부부의 삶을 그린 거 박재산의 흥부 부부상 뭐 얘는 제가 만들어 놓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애들의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그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나와서 옆에 꼽사리 문제들 있죠. 걔네들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글의 특징 운문, 산문 같이 있죠. 다양한 장단이 있고요. 현재형 시제 사용하고 있죠.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건 시지. 이거 시야? 아니죠. 4번 정답. 노래, 창, 이야기, 아니리로 구성됩니다. 정답. 이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식이 많아서 복이 많다가 고생길이지. 죽도록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흥부의 모습이 안타까워. 괜찮네? 돈을 벌고 싶지만 선뜻 돈벌이에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 아니요. 온갖 일을 다 하죠. 흥보가 지은 자식들 이름을 보니까 할명에게 관심 가신 이름 너무 대충 지었는데 4번 탈락. 온갖 일을 가리지 않고 하는 흥부의 모습에서 좋아. 모순된 사회 구조를 받고 아니야. 지금 나의 가난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지. 답은 2번. 발단의 자진몰이를 통해서야 알 수 있는 이 부분. 발단에 어디가 있냐. 자진몰이. 저기 부분 어디예요? 구멍 낸 옷 입는 것. 과장해서 해학적인 모습이죠. 답은 5번. 비참한 상황에서도 웃음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해학적이다.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411쪽.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배가 고파서 음식 타령하고 있고요. 큰아들은 집안 형편에 관심 없이 장가 보내달라고 하고요. 흥보는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 흥보의 아내는 아내의 요청으로 환자를 보기로 아니요. 자식들의 음식 타령 소리를 듣고 지가 결심한 거지. 흥보의 아내는 자식들을 보며 신세한탄합니다. 나쁘지 않죠. 꼬질꼬질 1번 페포파입.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관망의복, 배도보, 곱돌조대, 팔자 걸음은 무엇을 양반으로서 에헤 그냥 요 정도로 쉬운 말로 쓸까? 에헤 나 양반이거든 이런 거고 궁수남아
궁색한 가난한 남자. 이거는 현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6번에 5번. 다음 113쪽. 위기에서 절정 부분에 나타나는 흥보 어때요? 돈 벌어서 너무 신나? 3번. 다음 당시 사회상을 추측했습니다.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어. 돈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 어려운 양반들이 있었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었고 변전처럼 빈민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어. 헛소리 하고 있어. 변전은요 사체야 사체.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가 아니에요. 자 9번 결말 부분에서의 나타난 탄식을 답은 5번이죠. 맞으러 가니까 너무 신세 처량하다. 가니까 너무 무섭다. 저 사람들은 벌써 매 맞으면서 돈 벌고 있어? 부럽다. 새치기 당했어. 실망. 답은 5번. 매품팔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흥보와 흥보 안에의 가치가 흥보는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돈이 중요하다. 흥보의 안에는요. 흥보보다 돈보다 흥보의 안전, 안위가 중요하다. 이 정도의 가치관이 있네요. 다음 보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남편 말리고 있는 부분이죠. 어디가 있냐? 위로 올라가시면 어디가 있냐? 마오마오 가오마오 144쪽의 중중몰이죠. 그럼 위에다 잠깐 써놓을까? 페이지 414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중중몰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은 중중몰이. 얘는 어디에요? 창 안일이 어디에 속하나? 창에 속하지. 답은 2번. 운문체를 사용해 리듬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뒷페이지 다 하셨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420, 421페이지 빈칸 채우셔야 되겠죠? 뒤에 몇 번을 갈해 꺾어 얘는 저랑 또 같이 다 하셨었고 뒤로 또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야호! 어디냐? 440페이지 순환은 평가 문제 있죠? 네, 얘네는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440에서 어디냐? 체크하셔야지. 444쪽에 1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거기까지가 숙제.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